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의 5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. 과연 또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었죠.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것처럼 시장이 결국 붕괴하는 그런 폭락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. 그런데 만약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질문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어떨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. 지금 우리 시장은요, 돈의 성격에 따른 가격, 입지의 특성을 담은 공간,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, 이 세 가지 변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시장 전체를 전망하는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분석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결국 세 가지의 뚜렷한 경로로 좁혀지게 됩니다. 첫 번째,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요. 전국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을 위한 극도로 선별적인 강세장이 펼쳐지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2027년부터 예고된 공급 부족이나 정부의 정책 지원 같은 특정 조건들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 딱 서울의 신축 아파트, 그리고 GTX가 지나는 수도권 핵심지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. 결과적으로 그림을 보면 명확해지죠. 서울은 강하게 다시 오르고 수도권 핵심 지역이 그 흐름을 일부 이어받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이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재상승의 본질입니다. 자,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소위 박스권 장세에 갇히는 상황입니다. 일종의 구조적인 조정기에 들어서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국면은요,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정부도 딱히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납니다. 이렇게 되면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서울의 정말 핵심적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시장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런 시기가 길어지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깊은 심리적 균열이 생겨납니다. 아, 가격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서울은 결국 오르지 라는 확신도 굳어지고요. 지금 사기엔 너무 애매하다며 관망하거나 집안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굳어지는 시간이죠.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장기적인 관점의 시나리오입니다. 이건 금리나 정책 같은 단기 변수가 아니라 인구 구조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미래입니다. 이 분석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. 이건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부동산 시장으로 나뉜다는 걸 의미합니다. 한쪽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는 상승하는 나라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구조적 쇠퇴를 피할 수 없는 소멸하는 나라로 말이죠. 이 거대한 분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. 총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지방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수요는 영구적으로 핵심 도시로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건 어떤 정부 정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대로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? 어떤 미래가 오든 모든 가능성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향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전국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전국이 다 같이 오르는 시대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. 그동안의 극단적인 상승론과 폭락론이 모두 현실과 동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입지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. 바로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릴 것인가 하는 이 지리적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.
이걸 정리하면 향후 5년의 시장은 분화의 지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서울은 신축과 핵심지를 중심으로 비대칭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가 그 지역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. 광역시들은 핵심 지역만 살아남고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전국 평균 주택 가격 같은 지표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평균값이 아니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이 세부 지도 안에 숨어 있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부동산은 과연 미래의 어느 지도 위에 위치하게 될까요? 이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.